네,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밀양병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사고가 발생한 어제 잇따라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다만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극명했는데요.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집권당, 여당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잇따라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항 지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제천 화재에 이어서 이번 밀양병원 화재까지 집권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때문에 밀양 사고 현장을 즉각 찾아서 피해자 위로에 집중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긴 화재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피해 상황 수습 대책 보고를 받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또 피해자 지원도 모자람 없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물 구조 또는 건물 바깥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시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제대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야당 지도부도 즉각 현장을 찾아서 피해자들을 위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야당의 지도부들도 앞다퉈서 현장을 찾았는데요. 일단 달랐던 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고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제천 참사 뒤에 한 달 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책을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 요청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됐었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밀양 현장을 방문한 그 현장에서 소동이 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김 원내대표가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나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각에 총사퇴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장에 있던 민주당원들이 반발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홍준표 대표가 월요일에 밀양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당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무능한 재난 대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2월 국회에서 추궁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재난 대응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철저히 추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가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밀양의 행정 관할은 바로 경상남도인데요. 직전 도지사가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지난해 대선 때 공직자 사퇴 시한을 3분 앞두고 사퇴서를 내면서 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현재 경상남도가 부지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공방이 이어지는 건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을 하면서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공방이 또 끊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현송월 뒤치다거리 발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보수 야당이 상당히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론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을 가리켜서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당은 반대로 좌파 국가주의라고 명명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말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두고 평창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경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일단 한국당의 공세를 좀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화올림픽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올림픽이라는 새로운 화두도 제시하면서 한국당이 올림픽을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정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합심하길 바라며 저는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막식 전날인 다음 달 8일에 북한이 열병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북 제재 국면으로 가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일팀 논란에다가 점검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까지 모두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송월은 강릉에서 올림픽 전야 공연을 열고 김정은 평양에서 열병식을 여는 평창 올림픽 전야를 그야말로 대대적인 북한 체제 홍보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남북 공동 입장이나 예술단 공연 논의에 우리 입장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내에 전남 광주 지역의 의원들이 대다수인 통합 반대파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좀 초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갈등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 원내지도부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가 먼저 이런 제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회동을 추진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또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복 정치를 하면서 야당 원내대표들 모아서 식사하면 무엇하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복 정치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난해 5월에 당선된 뒤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번 하고 이제서야 두 번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건 협치를 바라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청와대가 제의를 해오면 이를 수용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작년 5월에 하고 나서 1월 달에 제의하는 것은 그건 협치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제의가 온다면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게 도리다,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작전이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이 됐고 네. 이것으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거였는데요. 이를 공개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를 김윤옥 여사 측이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찰의 공작명이 예전 유명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에서 따온 포청천이었다는 건데요. 어떤 공작이었는지 민 의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현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그리고 전직 언론인에 대한 불법 사찰 공작, 이른바 포청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어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또 조카 김동혁 씨가 다스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데 MB정부 당시에 만사형통, 그러니까 형을 통하면 모든 일이 다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어제 이 전 의원이 4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어제 하나 더 공개된 것이 있죠. 녹취록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다스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영감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를 통해서 140억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감이 누구 이름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신뢰성이 없고 증거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당도 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 차원의 대응은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날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MB는 우리 당을 탈당한 분입니다. 옛날에 형님하고 하던 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 차원의 대응은 없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MB정부 이런 단어들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여당을 자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도 이 문제로 여야가 계속해서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친족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 끝에 누가 서 있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